네, 제2회 창업 라이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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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번 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됐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 주제는 2020 트렌드 아, 잡입니다. 진짜요? 네, 재밌겠다. 2020 트렌드 키워드 찾아보고요. 2020년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찾아보고자 주제 선정했습니다. 네.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2020년에 내가 찾은 키워드랑, 그 다음 2020년에 내가 뽑은 트렌드 잡, 그리고 2020년에 내가 뽑은 잡과 내 사업의 연결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요, 주벤, 그 다음 크리스, 핀, 베프, 제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요, 발표자 마지막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주벤님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저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좀 떨리네요. 첫 번째 주제는, 잘 들리시죠? 네. 네. 첫 번째 네, 잘 주제, 내가 들립니다. 생각하는 2020 키워드 세 가지인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재택근무를 좀 키워드로 잡았어요. 실제 2020 뭐 트렌드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좀 온라인 쪽으로 더 강화가 될 것 같아서 이 재택근무에 대한 키워드를 잡아봤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업무의 좀 패러다임이 변화가 될 것이라는 좀 추측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직장인이 이제 부업을 하고 투잡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최근 뭐 아시다시피 자영업이라든지 소상공인 뭐 대기업도 지금 그 매출이 급감이 됨에 따라서 조금 이제 위기가 그 도래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뭐 권고사직도 있고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친구만 해도 뭐 2주나 한 달 정도 이제 무급 휴가로 이렇게 권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직장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엔잡러라든지 아니면 직장인이 몰래 좀 부업을 하거나 투잡을 하는 그런 트렌드가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로는 그래서 결국은 온라인 사업이 가속화될 거라고 저는 그 키워드를 잡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출은 계속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이 돼서 뭐 쿠팡이라든지 이베이, 뭐 온라인 쇼핑몰, 그다음에 배달업 등은 계속 매출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2020 키워드는 이 세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 다음, 다음 분. 네. 다음은 크리스님입니다. 아, 키워드 하나씩. 아, 근데, 네. 이거 저번에 하나 하고서는 음, 한 명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질의응답 하지 않았었나요? 그러게. 일단 아,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해보죠. 했는데 오늘 사람이 많으니까 그치. 네. 그냥 한 가지 주제 일단 다 발표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근데 좀 설명을 토론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아, 알겠어요. 그러게. 그럼 시간이 주변에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요? 네. 이게 더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핑님이 정해주세요. 그러니까 진행자니까. 아, 전 저번에, 잠깐만, 근데 PPT를 다 이렇게 맞춰놓은 거 아니야? 네, 순서대로 맞췄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 저번에 이렇게 안 해봤으니까. 그래요. 어떻게? 네. 네. 그럼 PPT대로 해. 그러면은, 네, PPT대로 해볼게요. 아,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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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2020년 트렌드 키워드 이제 세 가지 했는데 저 두 가지만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려고 뒤에 연계된 내용하고 좀 정했고요. 사실 뭐 그 트렌드 관련된 서적도 많고 온라인 내용도 많은데 저는 저한테 가장 와닿는 얘기만 할게요. 저는 이제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소비 트렌드, 착한 소비라고 정했고 이제 무조건 싸고 뭐 흔히 살 수 있는 소비로는 소비자도 이제 무조건 싸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소비자는 현명한 소비, 윤리적인 소비, 낭비하지 않는 소비로 변하고 있다. 무조건 싸다고 사는 것도 팔리는 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뭐 많은 부분이 중요하겠지만 앞으로는 혹은 2020년도부터 그리고 그 뒤에까지 비주얼 자산이 중요하다. 비주얼 자산이라고 하면은 뭐 흔히 생각하는 뭐 이미지 아니면 뭐 동영상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동일 상품이더라도 얼마나 연출 컷을 잘 만들었는지, 얼마나 동영상을 그럴듯하게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구매량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해봤을 때 앞으로의 많은 개인 이제 셀러 기업들이 비주얼 자산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비주얼 자산을 확보를 해서 그 비주얼 자산을 뭐 SNS라든지 아니면 쇼핑몰 플랫폼 등의 노출을 더 강화시켜서 구매량 증대로 이어지게끔 할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인데, 첫 번째 얘기는 저기 뒤에 조금 부연 설명이 있는데, 그거 지금 할까요? 아니면 뭐 이따 해? 이거 지금 다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네. 자, 그래요. 그러면 일단 2번부터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다시 앞으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비주얼 자산 보시면, 요게, 강남 필통이라고 그래서 최근에 엄청 판매가 많이 됐던 상품이에요. 이 밑에 이제 인스타 뭐 이런 SNS로 판매를 많이 했는데, 물론 이것은 비주얼 자산의 영향도 있고, 그런 엄마들의 바이럴, 그러니까 이제 강남 아줌마들이 이걸 사니까 우리 애들도 사줘야겠다라는 바이럴의 영향도 있어요. 하지만 두 개의 영향력이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했을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비주얼 자산을 잘 만들어서 판매량을 극대화시켰던 사례이거든요. 강남필통이라는 사례를 하나 좀 들어드리고, 네,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착한 소비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이제 보시면 지니맘 홀릭이라는 이제 맘 카페인데, 여기서 어떤 구매자가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이 품절됐어요. 근데 그 품절을 알려준 회사가 그 품절된 상품을 이제 못 보내니까 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CS를 잘 대처해가지고 그분이 맘카페에다가 이런 식으로 감동적인 이야기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올려줬는데 제가 살짝 한번 읽어볼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진짜 읽어보면 좋으니까 그분이 올린 얘기입니다. 저는 지방 소도시에 삽니다. 그런 작은 도시에 그것도 우리 동네에서 대다수의 확진자가 나오는 중이고 오늘 아침에도 옆 아파트의 확진자 오늘만 20명에 육박하네요. 월요일부터는 집 밖에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봅니다. 아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먹고 잘 놀고 문제집을 풀어야 게임을 하고 TV를 볼 수 있어서 웃구게도 수학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다지 기쁘지는 않네요. 그러던 중에 장대양봉님의 글을 보게 되었고, 우리 아이들도 잘 갖고 놀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어제 저녁에 품절되지 않은 사이트가 딱 한 곳이 있길래 주문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주문을 했는데 벨소리가 모르는 번호인데 젊은 남자입니다. 아는 젊은 남자가 없는데 나 혹시 확진자랑 어디 동선이 겹쳤나 무서운 생각이 들어 조심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자분께서 어머니 매직 곡선적 판매자인데요. 얼마 전에 100건이 넘게 주문이 들어와서 다시 보내드리려면 3월 20일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디 뜯어진 샘플이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보내주셔도 돼요. 저 중고도 괜찮게 찾아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아이들이 몇 살이죠? 제가 창고로 가고 있어요. 큰 거는 있긴 한데 그거는 너무 커요. 너무 밖에 나가서 놀아야 하는데 저 밖에 못 나가요. 5학년이랑 2학년입니다. 남자애들이에요. 예, 제가 창고에 왔는데요. 남자애들이요. 어머니 제가 3월 20일까지 갖고 놀 수 있는 거 그냥 보내드릴게요. 눈물 터짐. 예? 아니에요. 그냥 찾아달라고 말씀드린 건데 갑자기 많이 주문해 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들 힘드실 텐데 많이 주문해 주셔서 애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아직 장가는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비싼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 자도 최대한 구해볼게요.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지역에 코로나 터지고 집 밖으로 못 나간 지 5일째 감정적으로 너무 지치고 당장 끊어진 수입과 일에 우울해진 저의 마음에 너무 감동을 준 그 청년의 목소리가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청년이 저는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불평만 했어요.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이렇게 따뜻하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보답을 하고 싶기도 하고 따뜻한 마음을 공유하자
글 남겨봅니다. 글을 쓰면서도 다시금 눈물이 그렁그렁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집에 잠자고 있는 소형 마스크 열매를 들이마겠습니다. 아이들이 집 밖에 나가지 않아서 마스크 쓸 일이 많지는 않네요. 어쩔 수 없이 나가야만 하는데 마스크가 없는 분들이 줄 서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작 열매라서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계약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라고 해서 이 글이 보시면 조회수가 4,297건이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거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고 이분이 이 업체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뭐 언제 입고되냐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봐서 뭐 그렇다고 뭐 이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 뭐 이 업체랑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던 건 전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상품명이 매직 곡선자인데 이게 입고되니까 뭐 핫했던 감동 후기에 그 매직 곡선자를 또 링크까지 올려주셨어요. 이제 이분이 중개해서 파는 거는 맘카페에서 이제 안 되니까 뭐 직접 네이버에서 비교해서 직접 제일 싼 거로 사라. 여기 보시면 조회수가 1.1만 명이 넘죠, 그죠? 그래서 다음 한번 더 보시겠어요? 네, 아이고, 전.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이게 착한 소비하고 뭐 직접적인 연결이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사례를 들었던 거는 이분이 이렇게 해줌으로써 뭐 전혀 뭐 금전적인 혜택을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조회수가 1만 건이 달렸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이분이 이승구맘이라는 분이 이 업체가 진짜 감사했나 봐요. 그래서 이 댓글 다는 사람들 여기 보시면 뭐 매직곱슬인가 뭔가 했더니 집에 굴러다니는 추억 돋는 거 댓글을 다 달더라고요. 사실은 뭐 이거를 댓글을 단다고 본인한테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업체에서 CS를 그냥 마음 따뜻하게 해줬을 뿐인데 이 승구맘이라는 분은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착한 소비를 불러일으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소비자분들이 물론 이게 가격이 뭐 엄청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라서 소비에 동참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앞으로 우리가 뭐 물건을 살 때나 팔 때나 이런 뭐랄까요 사회적인 가치를 앞으로는 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이번 주 트렌드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PPT 만들 때 제 1번부터 3번까지 약간 연관성이 있게 모두 다 PPT 제작해 주신 걸로 제가 싹 다 훑어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 흐름상 아예 첫 번부터 끝에까지 두루룩 읽고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긴 하네. 네, 그쵸. 어떨까요? 컷하고 처음부터 다시 녹화? 어떨까요? 그냥 해. 근데 이게 이어져가지고 내용이. 그러면 맞네. 그냥 내가 나머지 다 할게. 그래요. 지금 내가 나머지 지금부터. 나머지 다 하고 수백님부터 뒤에 두 개 주르륵 해주세요. 맨 끝에. 이어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네, 이어서요. 누구야? 크리스님이 이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어서 할 거고 이제 저부터요? 그러면 주백님 맨 뒤에. 네? 맨 뒤에. 주백님은 맨 뒤에. 저 크리스님 왠지하고. 그러면 이제 크리스님이 이거 하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키워드로 뽑은 2020년 트렌드 잡은 내용은 뭐 앞이랑 연관된 내용으로 보면 첫 번째는 상품 같은 혹은 뭐 상품이 굳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비주얼 전문 관리자가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사실은 뭐 법인의 그 규모가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아직까지 비주얼 전문 관리자라는 포지션을 못 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 VMD 같은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전자상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시장 자체가 이제 최근에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포지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주얼 자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주얼 전문 관리자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 비주얼 전문 관리자는 이제 온라인용 혹은 뭐 SNS용 상품 이미지나 영상 콘텐츠 등을 뭐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뭐 필요하다면 리스팅까지 하는 업무를 통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잡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자상거래 창업. 그래서 어, 그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유통이 계속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화 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혹은 오프라인 영업을 하고 있으신 분들도 계속 온라인화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화를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중요한 부분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어, 저는 기존까지 그냥 벤더 업체, 예를 들어서 큰 대형마트나 아니면 큰 대형 플랫폼에 기성품을 유통을 했거든요. 벤더 업체가 하는 일이 그런 거니까. 근데 기성품 유통보다는 브랜드화, 나만의 상품을 내가 파는 것이 앞으로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잡을 좀 정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2020년 트렌드 잡에 대한 내 사업과의 연결성과 내 사업의 올해 발전 방향.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제 사업하고 어떻게 연계를 시킬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는, 비주얼 자산을 확보를 해야겠다. 근데 비주얼 자산을 확보를 하려면 첫 번째로 저를 포함해서 저희 회사 전 직원들이, 비주얼 자산이라는 개념을 인지해야 된다. 인지하고 이런 개념을 인지하고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미지를 그동안은 이미지 쓰고 버리고 했다면 폴더로 잘 컴퓨터에 저장도 시킬 거고 어디에 어떻게 활용시키는지에 대해서 개념을 갖고 있어야지만 비주얼 자산을 확보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확보된 비주얼 자산을 SNS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온라인 채널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겠다, 올해부터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기존까지는 네이버 블로그만 운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을 오픈을 했습니다. 뭐 아직까지 좀 많이 미비하지만 오픈했으니까 계속 비주얼 자산 확보해서 비주얼 올리고, 그다음에 또 이 확보된 비주얼을 올린 비주얼을 통해서 와주시는 고객하고 소통을 좀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밑에 것도 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착한 소비를 일으키기 위해서 고객 소통을 더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이윤 추구를 하되 사회적 목적이나 가치를 염두에 두고 고객 소통을 더 활성화시키면 자연스럽게 뭐 금전적인 이익은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을 여기서 받을까요? 아니면 다음 다음에 받을까요? 여기서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지금까지 제가 발표한 내용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듣고 원래 항상 처음에 하는 사람들한테는 질문이 없더라고요. 없으면 넘겨요? 네, 일단 네. 넘겨요? 마무리하다가 다시 질문할 거 생기면 그때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누구예요? 그 다음 저 할게요. 네. 네. 이거 맞죠? 네, 맞아요. 네. 네, 장팅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2020년 키워드 세 가지는 개인화, 살롱 문화, 가치 소비에 대한 세 가지를 잡았고요. 전 개인화라는 거는 요새 라이프 스타일이 개인으로 개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사회 기업까지도 넘어가서 이제 기업 문화가 이제 개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탄력 근무제나 아니면은 뭐 워라밸 아니면은 양면 소비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여서 제가 이런 키워드를 잡아봤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살롱 문화는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늘고 있다고 해요. 독서 모임이나 스터디, 우리 직사연에서도 많이 하고 있으시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조금
생각을 해봤던 게 제가 키워드 이렇게 잡기는 했는데 개인화랑 살롱 문화는 약간 두 개가 되게 조금 약간 대립되는 상반되는 내용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화는 불편한 관계를 배제하고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살롱 문화는 약간 사람들하고 계속 대면 만나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랜선 친구라던가 이런 거죠. 계속 뭔가 붙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자기와 불편한 관계를 끊고 자기가 이제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고 만나려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치 소비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가 처음에 크리스님 착한 소비를 보고선 이게 같은 내용인가 했었어요. 근데 약간 얘기를 들으니까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소비가 경험과 가치를 대변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가치 소비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장 제일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가치관에 대한 거는 요새 비건이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방 얘기를 하면서 가죽 가방이 아니면, 가죽 신발이 아니면은 되게 뭐죠? 합성 가죽? 그런 거를 되게 값을 안 쳐주고 되게 돈 없는 사람만 쓰는 걸로 인식이 됐는데 요새는 그거를 비건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서 가격을 더 플러스로 붙여서 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저희는 또 산대요. 저희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라는 그 세대는 이거를 또 소비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소비가 소유가 아니고 지금 가치나 자기 가치관, 경험을 소비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제가 뽑은 키워드로 이제 트렌드 잡을 매칭을 시켜서 하면은 분명히 1인칭 기업이나 1인 창업이 많이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과 불편한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개인의 역량을 충분히 살릴 수 있죠. 그래서 그 요즘에는 그런 역량을 잘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고요. 플랫폼도 너무 많고. 그리고 뒤에 살롱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물론 다양한 플랫폼이 많고요.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이 많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이 뭐였죠? 펀딩 플랫폼? 펀딩 플랫폼. 맨 마지막이 가치 소비였죠. 네네. 가치 소비, 경험 소비였는데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펀딩 플랫폼이 우선 너무 많고요.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소비와 경험 소비가 되는 이런 잡들이 많이 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뽑은 잡과 제가 지금 하는 사업을 연결을 시켜봤을 때 그때 템플릿을 제작을 해서 골라 쓸 수 있는 뭔가를 플랫폼화 시키면은 이건 되게 잘 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뭐 망고보드나 이미 너무 많이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특화되고 더 잘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디자인에서 조금 더 이렇게 정형화된 뭔가를 플랫폼 템플릿들을 만들어서 이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고객한테 내어줄 수 있는 뭐 그런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살롱 문화 같은 경우에는요, 다양한 집단과 정보 교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일적인 뿐만 아니라 취미로 모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속에서 나눠지는 이야기들 속에서 되게 얻어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많이 교류를 하면서 많이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 이제 맨 마지막 가치 소비, 경험 소비는요. 가치 있는 착한 상품을 많이 브랜딩을 해봐야겠다. 그런 상품을 많이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전 여기까지입니다.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분 갈까요? 네, 다음 분으로 갈까요? 누구죠?
아, 예. 안녕하세요. 제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2020년도 키워드로 뽑은 트렌드 잡은 첫 번째로 1인 콘텐츠 제작자, 창작자입니다. 음. 근데 이거 이전 거 아니에요, 지금? 키워드부터인데. 아,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네. 이거 맞죠? 예. 예, 예, 제가 생각하는 2020년 키워드 한번 뽑아봤습니다. 원래 첫 번째는 팬데믹, 모바일 교육 1인 작업인데요. 팬데믹은 사실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에 급작스럽게 이제 팬데믹이 코로나 발생하면서 뭐 각종 경제 지표나 스포츠나 뭐 각종 행사 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모바일 교육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증가했습니다. 뭐 학교나 학원, 뭐 가외, 뭐 다른 것들이 전부 모바일 쪽으로 이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인 창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빠른 은퇴, 롱라이프로 인한 제2의 인생 설계 시기가 많이 앞당겨졌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창업에 대한 열의가 좀 뜨거운 것 같아서 선정해봤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뽑은 키워드와 관련해서 트렌드 잡을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선정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이전에도 계속 뭐 핑님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셨는데 일단 1인 콘텐츠 제작자, 창작자 뭐 거의 동일하게 보면 되겠는데요. 요즘 많이 보시는 유튜브나 뭐 아프리카,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이 취미로 이제 보통 1인 창작자 콘텐츠 제작자가 시작을 했는데 이 취미를 또 뭐 가치를 입혀서 개인 브랜드 가치를 얻어서 이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뭐 그런 분야까지 이제 진출하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 온라인 사업자 지금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매출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에서 구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나 오픈마켓, 뭐 해외 쪽은 뭐 아마존이나 이베이 등 해서 이제 많이 1인 창업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개발자 제작자인데요. 아까 키워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코로나 하면서 더 많이 그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이나 정부 강의나 민간 교육 중에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이런 시스템이나 이제 플랫폼 개발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 키워드랑 잡에 대해서 이제 저희 사업과 한번 연결해서 한번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도 사실 많이 힘들거든요, 지금. 이번에 우체국에서 많이 출고되는 게 많이 막혀가지고, 우체국은 아무래도 민간 항공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네. 한국 입국을 막은 사람은 전부 다 이제 사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품 출고가 지금 계속 취소되거나 아니면 제가 국가를 막아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려면은 지금 다른 부분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브랜드 협업, 마케팅, 이런 1인 창작자나 제작자들에서 뭐 제가 브랜드를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마케팅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나 아니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품 홍보 뭐 그런 부분이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해외만 하고 있는데 국내에도 지금 온라인 사업을 확장을 해서 이제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 지금 모바일 구매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뭐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해외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모바일에도 한번 접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이요? 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 취급하시는 품목 아이템이 부피가 큰 건가요? 아니면 작은 건가요? 다 작은 겁니다. 2kg 미만입니다. 작은 거세요? 예.
그러면 만약에 국내에 진출한다고 하시면, 예. 재고를 이제 집에다가 보관하실 수준이 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면은, 위탁 판매하려고요, 지금. 위탁 개인 판매 판매. 하시려고요? 예. 그래야겠네요. 아무래도 재고 부담률을 낮추는 네. 게 나을 것 같아요. 국내다 보니까, 그리고. 음, 음, 끝인가요, 네, 질문? 이제, 그 네, 부분은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또 좋은 방법이 나올까 저도 하게 되네요, 저도. 예, 예. 네. 저도 질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1번상 그 브랜드 협업에 대해서도 저도 좀 많이 공감하고 앞으로 미래 비즈니스 방향이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도 대기업들이 1인 크리에이터들과 손을 잡고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거를 많이 보고 있어요. 실제 가전주부 유튜브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어, 1000명 이상이 됐을 때부터 뭔가 그 대기업에서 마케팅을 진행했는데 한 건마다 뭐 삼성전자에서 했을 때는 1000만 원 이상의 그런 의뢰 비용을 받아갖고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 1인 창작자, 그러니까 1인, 저희가 이제 제조사고 유통사라고 했을 때 이런 크리에이터들이랑 뭔가 협업을 할 때 사실 비용이 드는 부분이 많은데 근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좀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느냐 이거를 잘 풀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를 플랫폼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내가 직접 그 크리에이터들이랑 뭔가 영업을 해서 섭외를 해갖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제프님 같은 경우는 이런 1인 창작자와 협업을 해서 뭔가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싶으신지 계획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사실 그 모든 이제 온라인 셀러들이 이거 원하는 게 자기 브랜드잖아요. 계속 이제 다른 사람 물건 팔거나 아니면 OEM에서 뭐 가져와서 하는데 자기 브랜드를 입히면은 계속해서 팔 수 있고 뭐 저작권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인 창작자의 기준이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걸 마케팅을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일단 이 소셜 미디어 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선정한 기준은 이제 뭐 100만 뭐 구독자도 있고 10만 구독자도 있고 이런데 저는 한 1만에서 10만 사이 정도의 그런 1인 창작자와 음, 이제 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100만 넘어서면은 물론 비용도 비싸겠지만은 뭐 물론 그만큼 파괴력도 있겠지만은 초기 그 비용 부담이 크고요. 그리고 1만에서 10만 정도 가진 분들은 이제 더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좀 더 그런 부분을 더 많이 할애한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판단하는 건 기준은 아니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이렇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 우선 동일한 카테고리의 그런 맞는 창작자를 선택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1만에서 10만 정도의 그 구독자를 가진 1인 창작자를 구하는 게 제가 가진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좀 추가적으로 좀 생각난 아이디어가 있는데, 사실 최근에 예,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뭐 1만 명 이상, 뭐 10만 명 이상 돼야지만 뭔가 마케팅을 맡기고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 1000명 이상이 돼도 좀 어느 정도의, 예, 인플루언서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뭔가 그런들이 모여 있는 MCN 업체를 만들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분들이 모여 어, 있는 MCN 업체라고 하면 사실 편하게 1인 그러니까 1인 기업가가 맡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 10,000명 이상이 되면 뭐 맡기는 데만 해도 의뢰 비용만 해도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할 텐데 1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진짜 100만 원만 줘도 땡큐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뭔가 마케팅 업체, MCN 업체라든지 그런 어,
브랜드 마케팅 할 수 있는 MCN 업체가 있다고 하면 저도 맡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진짜. 갑자기 든 생각입니다. 이제 국내에 있나요, 지금?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어, 제가. 그냥 뭐 마케팅 하는 업체는 있긴 있는데, 아, 근데 그게 이제 뭐 다양한 MCN 그러니까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을 데리고 있는 경우는 많은데, 사실 뭐 1000명에서 10,000명 뭐 이렇게 좀 특정적으로 그렇게 구체화된 그런 MCN 업체는 없는 거로 좀 알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뭐, 만약에 국내 기업이 있다고 그러면은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진짜. 네, 아무튼 이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네, 제이님? 네, 제이님은 질문 없으세요? 저 질문 있어요. 네, 네, 제가 아마존에서 판매하시는 품목이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예. 아마존에서 1인 사업가가 제품을 처음에 떼다가 판매할 때, 상위에 노출되게 하는 마케팅, 뭐라고 하지? 네. 그, 그 마케팅 프로덕트라고 하나요? 돈 주고서 그 상위 노출시키는 걸 쓰지 않으면 사실 일정 부분 매출을 내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음,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정말로 온라인에서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소자본으로 시작하시는 창업자분들이 일정 부분의 매출을 내게끔 하기 위해서 돈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첫 번째 우선 말씀드릴 게 저는 아마존을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아, 이베이랑 나자다라 이제 뭐 그런 부분 하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좀 뭐 다들 뭐 플랫폼 특성상 좀 다르긴 하지만은 만약에 이건 이베이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아마존은 이제 저기 그 크리스님이 아마 말씀해 주실 거고요. 저는 만약 이베이라는 플랫폼을 말씀드리면은 이베이는 돈을 주고 하는 게 뭐 있긴 있는데 아마존처럼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냥 네. 리스팅을 하고 나서 그 리스팅이 이제 스폰서 달리게끔 제가 금액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클릭해서 구매했을 때 구매 전환율 구매를 했을 때 그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아, 국내나 아마존이나 그 CPC잖아요. 그쪽은 네네. 누르면 네. 이제 가급이 되거든요. 네, 이베이는 그렇진 않고요. 오, 실질적으로 그걸 클릭해서 들어왔을 때는 가입이 안 되고 구매했을 때 내가 만약에 5%를 설정했다 그러면 100불 샀으면 5불을 지불해서 좀 그나마 아, 합리적으로 음, 뭐 저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존 수수료로 걸어놓은 예. 퍼센트가 높을수록 옥션 예, 형식처럼 그렇죠. 노출이 더 잘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아,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딩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비딩을 아, 만약에 제가 100불짜리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진짜 빨리 홍보하고 싶고 많은 그 구매자들이 유입해서 내 제품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 싶으면은 뭐 1불로 걸어놓고 진짜 마케팅 비용이라 하고 나서 이제 1불로 걸어놓고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1불 걸어놓으면은 비딩이 계속해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구매자들이 유입도 하고 뭐 뷰카운트도 계속 늘어나고 그렇게 되니까요. 그런 방법이긴 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마케팅 비용으로 쓸 비용을 고객들한테 할인을 해서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저는 그런 그렇게 경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좁혀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좀 번외적인 이야기인데, 그, 이베이 매각설도 좀 나오잖아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프님? 이베이 매각설, 저도 뭐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베이뿐만 아니라 페이팔도 지금 이제 이베이 시스템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 2000, 제가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베이랑 페이팔이 이제 같이 공존하면서 이제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 이제 이베이가 페이팔 말고 다른 결제 수단을 사용한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베이 코리아가 이제 매각설이 있는데 뭐 쿠팡이나 뭐 다른 뭐 롯데나 뭐 이렇게 아, 매각한다고 있는데 특히 해외 셀러들은 아마 그 따로 이렇게 계약해서 진행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네. 이베이 코리아 내에서도 이제 해외 쪽 파트만 담당분이 하는 그 부서가 따로 있는데 네. 그거는 독립해서 나온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인지하고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셀러 입장에서는 뭐 큰 영향은 없는 거네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이 자체도 강사들도 전부 다 이베이 그 미국이랑 그 계약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아, 그게 한국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베이 코리아가 아니라 네. 이베이 미국에 만약 US 이베이 같은 경우는 제가 수수료를 US 이베이에 주는 거지 한국 코리아 아. 이베이에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질문 같은 걸 해도 코리아 이베이에 물론 코리아 이베이가 서포트를 해주는 개념이긴 하지만은 네네. 질문을 이베이 US에도 답변이 오거든요. 아, 아마존이랑 비슷하네요. 봤을 때. 예, 예, 그렇죠. 아마존 코리아도 어떻게 보면은 네. 서포터 개념이라. 서포터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크게 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제이님이 질문해준 그 아마존 비즈니스에 대해서 그 네. 제가 진행해서 죄송한데 그 크리스님이 좀 추가 그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 네네네. 그 아마존 얘기하기 전에 지금 이베이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G마켓 옥션이 이제 이베이 코리아에서 운영을 하는 플랫폼이고, 네. 아까 그 해외 사이트 이제 그 제프님이 맞아. 판매하시는 사이트가 이제 이베이닷컴에서 이제 판매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한국에서 이베이 코리아 G마켓 옥션 운영하는 법인하고 CBT 법인이 따로 있는지 팀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CBT 크로스보더 트레이딩 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월급도 한국에서 주는 게 아니라 스위스에서 준다고 했나 페이팔로 스위스로 준다고 했나 저는 그렇게 언뜻 들었거든요. 네, 언뜻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이베이 코리아 매각하고는 제가 봤을 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 이베이 코리아 매각하고는 큰 상관 없을 것 같고. 네. 뭐 이베이 코리아 매각에 관련해서는 솔직히 누구도 쉽게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흔쾌히 이렇게 뭐 인수하기는 어렵진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뭐 그거는 뭐 저희가 뭐 왈가왈부 한다고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마존 말씀하셨는데 제이님께서 저는 이제 아마존 메인은 아니지만 그냥 공부 삼아 하고 있습니다. 공부 삼아 하고 있고 몇 가지 품목을 문구류를 넣고 있는데 제이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으세요. 사실은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은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지 않으면 상품 노출조차 안 됩니다. 네. 워낙 많은 상품들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 노출조차 안 되는데 그런 상품을 노출시키고자 중국인 셀러, 한국인 셀러, 미국인 셀러들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요. 마케팅은 뭐 다양한 게 있는데 뭐 그 얼리 리뷰어 프로그램 그거는 스큐당 60불짜리도 있고 CPC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문구류가 판매 단가가 낮잖아요, 대부분. 이게 네. 낮은데 마케팅 비용을 쏟지 않으면 상단 노출이 안 되니까 마케팅 비용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판매 단가가 결국은 30불에서 50불 혹은 그 이상이 돼야 되는 그 이상이지만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을 찾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거를 번들링화 시킨다든지 예를 들어서 펜을 한 자루로 파는 게 아니라 뭐 10자루, 20자루 묶어서 판다든지 번들링 한다든지 번들링 해도 잘 팔릴 만한 상품을 소싱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똑같은 펜이 아니라 스마트 펜을 판다든지 스마트 펜은 뭐 10만원, 20만원 하니까 스마트 펜을 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저는 사실은 지금 그 코트라의 수출 바우처 사업 2천만원짜리를 지금 받아놓은 상태예요.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2천만원을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을
내가 7달러, 10달러짜리 상품에다가 쏟아부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회전율이 좋아도. 네. 이게 가장 고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잘 팔릴 만한 30불에서 50불 정도 되는 상품을 찾아서 그 상품에는 내가 이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마케팅 예산을 쏟아 부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찾는 것도 사실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존은 마케팅 비용을 써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써야 되는 건 사실이고 그렇지 않으면 노출도치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 마케팅 비용을 아마존 자체 내에서 쓰느냐 아니면 뭐 미국 예를 들어서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미국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서 노출을 시키고 구매를 아마존으로 연동을 시키냐 이 부분은 뭐 개인이 판단할 문제긴 한데 뭐 이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려면 단가 있는 상품을 마케팅을 집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마진이 남는 상품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튼 좀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사실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이 도움이 답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몇 가지 네. 네. 감사합니다. 다 되셨나요? 네,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이님 넘어갈까요? 네. 예. 네. 근데 제이님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요. 네. 소개 간단하게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아, 소개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하은지라고 하고요. 지금 기획을 하면서 이제 제품에 대한 브랜딩과 제품 기획을 했었고, 그래서 저를 불러주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즐겁게 같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누가 와서 쳤지? 우리 지금까지 박수 한 번도 안 쳤는데 누가 와서 쳤지? 아니, 새로운 멤버가 왔으면 환영을 제대로 그렇구나.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네,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2020년 키워드를 먼저 생각을 해봤는데 저한테 와닿는 거 3가지를 뽑았어요. 그래서 매일 이제 뉴스 같은 거를 보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최근에 팬데믹 선언을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은 지금 좀 완화가 많이 됐지만 세계적으로는 더 심각해지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염자가 거의 10만 명이 육박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생존에 대한 키워드를 먼저 최우선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는 현상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해체되고 이제 혼자 있는 그런 고립 이야기가 되고 여행업이 직격탄을 맞고 또 오프라인 매출이 또 직격탄을 받아서 제가 듣기로는 그 뷰티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면세점 매출이 거의 한 100분의 1로 줄었다라고 말하는 브랜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로는 우선 생존을이라는 키워드를 골랐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거에 따라서 같이 곁다리로 오는 것이 이제 금융위기인 것 같은데요. 금융위기를 곧 기회라고 잡아보았습니다.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 때문에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또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그런 부양책을 냈지만 주가가 폭락하는 그 기간이 지금 한 일주일 사이에 거의 35% 이상이 막 폭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머지않아서 자산의 가격이 순차적으로 폭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 변동성이 또 증폭이 되고 그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08년에 뭐 금융위기라던가 아니면 IMF 때에 많이 힘들었었지만 그때를 기점으로 자산 증식이 기회로 삼으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다른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큰 재화의 가치 폭락, 이제 주식도 폭락하고 땅이나 집 등의 이제 재화의 가격이 폭락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화 생존이라는 키워드를 뽑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꼭 필요한 재화에는 돈을 쓰지만 반면 이제 미룰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꼭 필요하지 않은 재화에 대해서는 좀 미루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됐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브랜드가 적자 생존을 넘어서 살아남으려면 이제 특화해야 되고 네, 특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키워드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연관시켜서 트렌드 잡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선 이 생존에 대한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헬스케어라는 키워드가 먼저 생각이 났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이 이제 마주치는 이런 걸 좀 이렇게 지향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AI,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뭔가 재화를 사고 이런 거에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AI를 통한 비대면 서비스 같은 게 또 많이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사람들이 이제 홈족이라고 하죠.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나 이런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좀 더 뭐랄까 스펙이 좋은 네트워킹을 원하시면서 이제 5G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 같고, 집에서 이제 배달시켜 먹는 그런 족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배달과 관련된 소비재가 이제 온라인 판매뿐만이 아니라 배달, 뭐 여러 가지 배달이 있겠죠. 그거와 관련된 소비재의 부분이 이제 주가가 되게 소폭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포장재나 에코프렌들리 소재 등이 이제 소폭 상승한 것 같고, 그리고 IT 관련된 거는 재택근무가 시작되면서 ERP 시스템 개발사들이 많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거로 보였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위기와 관련해서는 이 데이터 애널리스트들이 좀 많이 돈을 벌고 있지 않을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좀 돈을 많이 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특화 생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제품을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데 생존과 관련해야 되고, 기존에 있던 프로덕트에서 조금 피보팅하면서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 프로덕트 매니저라던가, 아니면 그 제품을 가져다가 잘 얘기하고 꾸며가지고 팔아야 되는 크리에이터, 1인 창업자, 그리고 이어서 마케터까지, 이거는 모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서 다 묶어가지고 직업으로 뽑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사업과의 연결성을 생각해 보자면, 일단 생존에 필요한 필수 소비재에 대한 기획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일 위에는 환경이 있고, 환경에서는 이제 environment, 정말 환경과 이코노미, 경제, 그리고 population, 지금 인구에 대한 그 세 가지 분석을 통해서 저는 크게 시장을 네 가지로 이제 나눠보았는데요. 여기에 지금 다 써놓진 않았는데, 뭐 헬스케어, 제약사, IT, 머신 쪽, 하드웨어 쪽, 그리고 필수 소비재 쪽,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데이터 안에서는 히스토리,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이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리고 현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나온다. 근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필수 소비재의 기획이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이제 그 데이터 애널라이징 하는 거, 그쪽으로는 이제 지금 시장의 동향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예측하고, 그거를 더한 소비재를 기획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를 다 합쳐서 시장에 꼭 필요한 특화된 필수 소비재를 기획해서 출시하고 마케팅하고 판매하는 거,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이거는 아마 혼자 하기에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라 해야 되지?
저 이거 청년, 사업협동조합. 네, 청년 사업 협동조합에서 다 이제 각각의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이 모였으니까 이런 일을 해서 이런 프로덕트가 나오면 청년분들이 이걸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인 사업을 시작하려고 아마존이나 이베이 들어갔는데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팔리지 않고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노출이 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는 1인 사업을 시작하는 게 굉장히 두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가격 경쟁력을 좀 투명하게 많이 그러니까 낮은 가격으로 줄 수 있으면 청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한다. 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깜짝 놀랐다. 진짜 아, 잘하거든요. 어디 스크립트 써놨어요, 제이님? 아니요. 감사합니다. 꼭 파퓰레이션 얘기 나오고, 막. 그러니까. 대단하다, 진짜. 네. 훌륭하신 분이 오셨네. 저 그러면 주백님 못했던 거 마저 할까요? 네, 빠르게 진행할게요. 네. 전 두 번째. 잠깐만요. 제가 발표했던 게 왜 안 보이지? 이게 첫 번째였고, 이거죠. 전 두 번째 주제 이제 키워드로 뽑은 2020 트렌드 잡은요,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 온라인 프리랜서로 그러니까 생각을 했어요. 지금 계속 그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숨고, 뭐 크몽, 클래스 101 같은 그런 강의 교육 모임 플랫폼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실제 수익을 버는 부분은 물론 플랫폼도 가져가겠지만 프리랜서들이 그 안에서 뭔가 수익을 얻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 연도를 주축으로 해서 더 이 프리랜서 시장이 온라인 프리랜서 시장이 더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동영상 컨텐츠 편집자예요. 그 아까 크리스님이 얘기했듯이 비주얼 전문 관리자가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플러스 해서 이제 동영상 컨텐츠 편집자가 좀 더 그 세분화돼서 유튜브 컨텐츠 편집자로 뭔가 새로운 직업이 더 세분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글보다는 동영상이 좀 익숙해지는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 그 유튜브 월 평균 그 시청 시간이 23시간이라고 합니다. 10대부터 50대까지. 그 정도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유튜브를 보는 그런 시간들이 엄청 많은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유익하고 재미있는 컨텐츠에 더 눈이 가고 집중을 하고 조회수가 많은 거를 볼 수 있어요. 워크맨이라든지 펭수라든지, 실제 주인공, 제가 봤을 때는 주인공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영상 편집이 저는 50%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 편집 기술이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당신을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잡에 대해서, 그 잡이 트렌드 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김단도 교수님이 쓴 그 책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업글인간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이제는 성공보다는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쪽 분야에 뭔가 투자를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몸의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힘들지만 좀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즐거움에 좀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홈트족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적 업그레이드인데, 강의와 자기계발, 뭐 독서 모임이라든지 그 온라인 모임이라든지 그런 모임 등을 통해서 지적 세계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2020 트렌드를 제가 잡아봤고요.
그래서 연결돼서 세 번째 주제로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내 사업과의 연결성과 내 사업의 올해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을 해드리자면, 그러면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사업을 좀 확장을 하고 싶어요. 실제 기존에 그 오프라인으로 제가 직사연이라는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모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처럼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도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2시간씩 6명이서 모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반응도 괜찮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하는 그런 온라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더 확장시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온라인 프로젝트 전문 진행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그 비주얼 전문 관리자와 비슷하게 저는 그 온라인 퍼실리테이터가 이제 앞으로 새로운 좀 직업으로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교육과 토론을 할 때 뭔가 중재를 하거나 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퍼실리테이터가 이제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뭔가 자격증을 딴다든지 아니면 그쪽을 개척한다든지 하면 뭔가 커리어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 동영상 컨텐츠를 활용한 사업 확장입니다. 유튜브 기획 및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 사업에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창업 라이브와 지금 직사연 그 두 개 채널을 좀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동영상, 이 유튜브를 통해서 좀 강력한 브랜드로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홍보 채널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생각보다 좀 체계적이고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을 좀 분석을 해서 실제 그 유튜브 비즈니스 그 컨설팅 하거나 마케팅에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좀 사업을 확장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함께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좀 구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 공동 브랜드 제작 부분입니다. 저희 그 협동조합에서도 그 공동 브랜드를 이번에 이제 기획하고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혼자서 그 브랜드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이 아닌 함께 같이 참여를 해서 그 브랜드 기획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뭔가 배우고 아이디어를 낸다고 하면 같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브랜드를 기획했다면 또 유통 부분은 모를 텐데 그런 부분도 같이 뭐 배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동 컨텐츠 제작 부분입니다. 유튜브 컨텐츠를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닌 좀 프로젝트성으로 같이 그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작을 하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지금 유튜브 시장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혼자서 유튜브를 찍었다고 하면 지금은 팀워크로 2명에서 5명이 돼서 약간 그 기업화를 해서 그 공동 컨텐츠를 제작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1인이 아닌 공동으로 컨텐츠를 할 수 있는 수요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공동으로 뭔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더 확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좀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제 질문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저도 공연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 해외 여행 업계뿐만 아니라
지금 뭐 위워크나 아니면은 뭐 그 공역 숙박이나 이제 그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길 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 중이시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커뮤니티 하면 이전에는 오프라인으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오프라인에서의 장점을 온라인에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좀 극복할지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은 이게 프로젝트라는 게 만나서 직접 얘기도 하고 또 지금 되는 부분을 컴퓨터로 이제 뭐 리스팅을 하고 났을 때 궁금한 부분을 물어봐 봐야 되는데 온라인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식으로 극복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실제 아마존 프로젝트를 지금 한 6주차 정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프라인 모임은 2번밖에 안 했고 나머지 한 6번 모임을 지금 온라인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2번 오프라인 모였을 때도 OT를 했어요.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실제 시작할 때는 그때 코로나가 터져갖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2시간씩 진행을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따로 그 URL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 동영상으로 지금 실제 어떻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찍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본인 그 순서대로 그 본인 그 아마존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제품을 소싱을 했고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할지 그 다음에 본인들이 어떤 그 과제에 대해서 그 어떻게 준비를 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서로 순서마다 이제 발표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발표하고 두 사람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지금 시스템화 돼갖고 좀 원활하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크리스님도 중간중간마다 이제 와서 참석을 하고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온라인에 대해서도 이 프로젝트가 잘 체계적으로 만들면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도 이번에 이제 공동 브랜드 프로젝트도 이런 식으로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온라인을 할 수 없겠지만 한두 번 정도는 만나고 좀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PC로 본인이 준비한 과제에 대해서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지금처럼 매끄럽게 이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리엔테이션이랑 한 2번 정도 만나고 그 뒤로는 이제 온라인식으로 계속 진행하는 방향으로 네, 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더 없으세요? 마무리할까요? 네, 11시인데요. 당신은 뭐, 명언 있어요? 오늘 장시간 너무 고생하셨어요. 전 명언. 오늘의 명언 오늘 명언 왜 없어? 영어 한 줄. 명언 없어요. 마무리 발언. 네, 마무리 발언. 오늘 2020 트렌드 잡 생각 잘 들어봤어요. 근데 그 침체된 경기 때문에 거기다 코로나까지 겹쳤잖아요. 그래가지고 2020년에 부정적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런데도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 들었고요. 그리고 계속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따로따로 혼자 개인화된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혼자 그래도 협업하고 그래도 공동으로 해야지 그래도 같이 해야지라는 말씀 되게 많이 들어서 많이 들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세뇌화 됐죠, 그래서 세뇌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잘 생각해서 우리 개인 사업하는 것도, 우리 협동조합하는 것도 되게 다양한 아이템들 만들어지길 되게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2회 창업 라이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